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음성 캠퍼스에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CJB 극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주 끝내주는. 근데 오늘 밑에서 들어보니까 듣기에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참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 함께 취임하시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이따가 5시에 학교에서 그냥 학생들하고만 취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훈 교장님이 그동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헌신하셨고 아마 거의 이제 번아웃 되셔서 작년 말부터 다음 텀 하기가 너무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조금 쉬게 해드리고 다시 헌신하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여러 차례 연임할 것을 요청을 드렸지만 본인이 많이 고사하고 또 우리 학교를 이명훈 교장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아프지만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셔서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또 충분히 경력을 갖추시고 또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귀한 분이 오셔서 계속 기대를 해보고 또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하버드 대학을 포함해서 최고 학교들이 지금 가을 학기에 리모트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발표되고 또 코로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조금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지역 확산도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가을 학기에 이제 등교 계약할 때 코로나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고 하는 확인을 갖고 들어와라. 뭐 음성 학생들은 그냥 들어도 되겠죠. 음성이니까. 근데 문경은 뭐 음성 받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소수지만 일부 부모님들 중에는 잘 들리죠? 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게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사정마다 다 달라서 검사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근데 굳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들어오게 하냐. 다 지난번처럼 다 들어간 다음에 검사해도 되지. 이제 이런 의견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아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봄에는 확산이 돼도 초기 상태에 있어서 동선이 다 확인이 됐어요. 누가 누구로부터 옮았는지가 다 확인이 되는. 지금은 깜깜이라고 하잖아요. 옮기긴 옮겼는데 누구에게 옮겼는지 잘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자 수로만 볼 게 아니고 감염 상황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시민이 340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부산은 없을 때도 있고 한두 명 있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부산기계공고 학생이 기숙사 학생인데 감염이 된 거예요. 문제는 얘가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40만 명 중에 하루에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좀 있는 상황에서 그 기계공고 기숙사 학생이 감염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확률은 아주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이 아니고 전국구예요. 전국구 학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학부모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검사를 받고 오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욕을 좀 먹더라도 애들의 안전, 애들이 학습의 안전을 지키는 게.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면은 바로 학교 폐쇄 조치하고 애들 다 돌려보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엄청난 그 비용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비용이 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더더군다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잘했죠, 그래도.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못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계속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알다시피 모든 학생 또 교직원과 사역자들은 지난 목요일 날 음성 문경 교직원뿐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전수 다 검사시켰는데 다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다 음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청정 상태에서 다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학기 중에라도 불특정 인사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 또 아니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온 사람, 이런 분들 우리가 사전 동선 파악하고 사후 동선 파악을 해서 의심스러우면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바로 검사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격리를 이렇게 하도록, 즉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고요. 또 불가피하게 외부인이 학교에 이제 방문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의 동선으로 접촉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밥 같은 거는 같이 못 먹게. 저도 학교에서 앞으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의 교육 현장을 끝까지 지켜낼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은 마스크를 안 낀 상태에서 상호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 90% 확률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말을 하면 30% 정도. 한쪽에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화자인 경우, 말하는 경우에는 5% 많이 떨어지죠.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마스크를 썼는데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킨 상태에서는 1.5%.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1m 이상을 지키면 0%. 물론 이게 이제 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가 아니고 K94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 여러분 다 그거 썼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늘 이렇게 힘들 때는 생활하시기 바라고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잘 교육해서 안전한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요. 추석 연휴 때 학생들을 보내는 게 좋겠죠? 집에? 안 와도 좋다? 어이구, 꽤 많네요. 꼭 휴가 자주 오는 아들 같으네. 네. 네, 군대에서 첫 휴가만 기쁘고 좋지. 너무 아이들이 휴가 자주 나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더 높아졌어요. 스트레스를 선생님들이 많이 받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10월 달이니까 이 추석 연휴 때 한번 쉬어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보내긴 보낼 겁니다. 이보다 더, 지금 이제 2단계잖아요. 만약에 3단계쯤 되면은 아이들 못 보내죠. 근데 2단계 상황에서는 보내기는 보내는데, 추석 공식 연휴 끝나고 2, 3일 더 쉬게 해드릴 테니 검사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학교를 지키지. 물론 이제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선이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고 검사를 받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할 겁니다. 경성펜 체육대회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문경 차례예요. 학생들끼리 교직원들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 왜 하냐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또 그걸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체력적인 거 향상도 되고 또 함께 어떤 승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참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또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너무 좋은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켜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중계는 할 겁니다. 드론을 띄워서라도 중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걸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청소년 예술제도 사실 이제 내부 향상음악회로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뭐 부모님들이 함께 안 하니까 향상음악회처럼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학기 중 외출도 1학기보다 조금 더 깐깐하게 하려고 그래요. 깐깐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동선 체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부모님들이나 누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아니라도 어쨌든 개인 승용차로 데려가지 않으면 일체 안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학교가 이제 뭐니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학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오픈됐기 때문에 교육 역량이 강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교육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교장님께서 학교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걸 제가 조금 더 일종의 정책적으로 목표가 어떻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하는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교장님도 이미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7, 8학년은 기반 실력이 중요해요. 스포츠도 왜 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빨리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게임 위주로 배우면은 스포츠도 잘 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공부에다 그걸 대입시키면은 점수 위주, 입수위 위주로 공부를 시키면 실력이 사실상 늘지 않는 거죠. 일반 스포츠도 게임 위주로 스포츠를 배운 사람은 딱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 안 해요. 그런데 코치에게 제대로 자세부터 제대로 폼부터 또 기본기 또 체력 이런 걸 잘 훈련시켜서 계속하면 아주 탁월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7, 8학년은 영어는 문법, 어휘력, 구사력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아까 원어민 교사들을 좀 더 많이 이제 모셨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8학년 경우에는 영어 몰입 수업을 더 강화하고 그레이스 후속 조치로 팔로우업이 되도록 하면서 영문 독서를 이제 강화시켜야 됩니다. 영어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영어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거기서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스 갔다 온 아이들은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들리기도 하고 말도 좀 되고 보기도 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발동을 걸어가지고 영어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은 실력이 굉장히 향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고 수학은 기반 실력이 중요한데 기초 연산이나 수화식이나 함수나 행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야 수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문제 비스무리한 거 몇 번 풀어본 건 좀 풀 듯한데도 이제 다르게 응용되면 이제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도 기반 실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약에 이제 이게 부족한 아이들은 주중에 혹은 주말에 보충 학습을 시켜서라도 이제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11학년, 12학년 돼서 많이 후회를 해요. 뭘 후회하냐? 7, 8, 9학년 때 놀았던 거를 너무 많이 후회해요. 이제 그때 철이 든 거죠. 이미 그런데 늦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포자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놓치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의미에서 다만 좀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은 이제 진로 진학 기반 학력 향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교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인 성적 획득은 적어도 11학년 봄학기쯤 됐을 때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토플 기준으로 말한다면 전교생이 다 80점 이상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했는데도 11, 12학년이 돼도 이 영어 기본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진로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2, 3년 내에. 아니면 좀 땡겨서 1, 2년 내에 이걸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SAT나
ACT 같은 이런 학력을 인증받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보기에 땡겨서 적어도 12학년 봄학기쯤에는 충분한 SAT, ACT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예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불고기 헤매가 가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야만 되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GPA 관리가 입시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GPA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상황을 보겠어요. 10학년 문경의 10학년 학생들의 3.5 이상이 현재는 49.5%예요. 음성이 66%고 11학년이 3.5 이상이 음성이 69%, 문경이 65%예요. 12학년이 3.5% 이상이 음성이 86%고 문경이 77%예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음성보다 우리가 떨어지노? 운동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문경에. 걔들이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좀 까먹는 애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일반 학생들은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스포츠 하는 학생들의 GPA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잘하는 애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를 까먹고 가는데요. 목표가 뭐냐면은 10학년 아이들 3.5 이상을 적어도 70% 이상 아이들은 3.5 이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고 11학년 때는 80%, 12학년 때는 90% 거의 다가 3.5 이상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대학에 좀 괜찮은 학교에 소위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나쁜 선생이냐면은 나는 내 할 일 했다 하고 끝내는 선생님. 그냥 가르치고 시험 치고 점수 나오는 대로 줘버리는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좀 괜찮은 선생님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성적이 나오도록 이렇게 공부를 더 시켜주는 선생님이죠. 그렇죠. 근데 제일 나쁜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냐면 시험 문제 쉽게 내는 선생님. 그래서 점수가 다 잘 나오게. 아이들은 좋죠. 점수가 잘 나오니.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적이 높아지는 게 대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공인 성적과 우리 GPA 성적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공인 성적은 되게 낮은데 학교 GPA만 높으면 입시 사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이 학교는 점수 잘 주는 학교구나.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학교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들이 여기 가둬져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학교의 일반 그 학과목이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적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점수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부족한 아이들은 개별 지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실력을 높여주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생각이 짧고 당장 성적이 시급하니까 성적 잘 주는 선생님을 좋아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아주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실제 모 선생님이 모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거의 그 학기 말 시험 내용을 거의 노출하다시피 했어요. 학생들 좋아하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죠. 근데 그 선생님 이번에 사정해서 잘랐어요. 그 내보냈어요. 완전 교육을 망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적을 욕심내가지고 온당치 못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성적을 갖게 하면 교육 자체가 망한다는 걸 우리가 통감을 하고 선생님들도 각오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공부를 더 시켜가지고 실력을 높여서 성적을 받게 해줘야 된다. 그냥 성적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가면은 참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공인 성적과 학교 성적 간의 편차가 없도록 이렇게 교육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청체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리더십, 체육 뭐 여러 가지 이런 액티비티를 가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방과 후 그 음악 지난 학기에 못 했어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학기도 짧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원하면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는데, 아마 이번 주에 그 뭐 신청도 받고 할 텐데 잘 아이들에게 지도해서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확실히 이제 악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사회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악기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그 비즈니스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바이올린 같은 걸 제가 진짜 잘한다거나 아니면 플룻을 잘한다거나 뭐 클라리넷을 이렇게 하면은 딱 가서 한번 쫙 하면은 진짜 너무나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뭐 하나씩 잘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뭐 CEO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중요한 자리에서 한번 쫙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멋지게. 그게 안 되면 뭐 태권도 시범이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는 정말 꼭 주고 싶은 건데 지난주에 그걸 못해서 아쉽죠. 지난 학기에. 이번 학기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되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이름만 있고 사진이 없는 거는 일 있고, 네, 좀 넘겨봐요. 다음. 어쨌든 이제 이중 언어 선생님들하고 외국인 교사들이 더 보충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 청해력, 문해력, 영어 능력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7, 8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어 시수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각 학기에 각 캠퍼스의 진로 진학 지도 선생님들은 이제 이분들은 다 아시죠? 또 다음 보겠어요. 5분이잖아요. 뒤로 한번 다시. 김지현 선생님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밖에서 이제 그 사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꽤나 날리던 분이고, 자기가 밖에서 같은 인컴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너무 좋대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시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뭐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네, 또 본인 고명 딸을 공부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의과대학을 아마 갈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경 캠퍼스가 진학 지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대하는 것은 소위 이제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급하면 뭐 외부에서 도움을 좀 받는 게 낫긴 낫겠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비용이 높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온 선생님들이 특히 김지은 실장이 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아이들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계속 밀어드리면은 아마 뭐 한 1년 사이에 특별히 따로 외부의 기관의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걸로 보고, 또 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다히 컨설팅에 의존해서 좋은 학교를 갔다 할지라도 그게 불행이에요, 사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육력도 높이고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이들을 불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더 낮은 학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학교에 또 필요하면 장학금도 좀 충분히 받게 해서 보내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지금 외부 기관으로 장학금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기관을 이제 발족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아마 8월부터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단계지만 갈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아마 만들어내고 또 학생들도 역량을 자꾸 키우면은 충분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고요. 환경 개선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체육관 준공된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아마 이제 이번 학기부터 아이들이 신나게 쓸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13년에 지금 이 잔디 구장이 이제 재미사업과 키스그룹 회장님이 돈을 좀 도와주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을 좀 도와주고, 문경 씨가 돈을 좀 도와줘가지고 그 당시 10매덕을 들어서 이제 이 나이터도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7년 되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인조 잔디는 자꾸 쓰면 이렇게 수그러들잖아요. 그리고 거기 충진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막 충진대가 들이 얽혀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리고 또 2013년 당시에는 교육부 기준을 충족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그 환경 관련해서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부족한 겁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 큰 돈이 드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문경시에서 3억 5천만 원 이미 돈을 지금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매칭인데 우리가 3억 5천을 같이 집어넣어야 쓸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난감한 거는 지난번 체육관 공사할 때 꽤 큰 돈을 이제 헌신하시기로 약속했던 기관들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뭐 머리를 좀 잘라 파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나는 너 진짜 그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 나는. 네. 그러니까 머리 긴 분들이 좀 이제 헌신해야지 뭐. 어쨌든 하여튼 해가지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재미사업과 키스그룹 회장님도 지난번에 만났어요. 우리 회장님이 벌인 일이니 뭐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부는 좀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도 쉽지 않다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겠다고. 우선 우리 문경 캠퍼스 인기모들이 이제 같이 좀 힘을 합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저대로 또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문경시가 우리 학교 통장에 지금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넣어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이것도 공사를 해서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사실 10월 중하순에 우리가 경성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잔디 위에서 경성 체육대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힘들면 주변에 뭐 어디 돈 쓸 데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런 분들 좀 찾아가지고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제일 일본에서 악독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 기억나요?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악독한 사람. 까니마 또 까라상. 이런 거 들어봤어요? 깐 이마를 또 까는. 네. 까니마 또 까라상이라는데 이건 너무 오래된 건가 이거? 네. 아재 개그 안 통하네 안 통해. 어쨌든 이제 여기 옥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 2017년 11월 달에 진도 5.4 규모의 포항발 지진이 있었을 때 여기도 흔들렸어요. 문경도. 그때부터 이제 크랙이 좀 많이 가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누수 현상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땜빵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를 전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철판으로 전체를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약 한 2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건 제가 알아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어쨌든 이 잔디 까는 건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써주시면 어떻게 바꿔서 할까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쓰는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하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비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왔으니까. 그래서 빨리 어쨌든 이렇게 조금 맑았을 때 빨리 덮어버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넘어갈까요?
도서 관련인데, 이제 우리 인기 뭐 회원 중에 한 분이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 분이 정말 그 뭐 많이 이렇게 아마 굉장히 많이 헌신하신 것 같아요. 이제 뵐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운데 어쨌든 돈 벌어서 여기다 다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이제 좋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책꽂이는 좀 만들어놨는데 책이 없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숙사 복도에도 또 일반 교실 있는 복도에도 중간중간 책꽂이를 좀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많이 꽂아서 제가 한 재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좀 아이들이 캠퍼스에 책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좀 생기면 좋겠다. 온갖 여기저기 책, 꿈의 책이 막 나오고 또 방언할 때 책책책 막 이렇게 좀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책을 좀 보내주시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성조항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거 나오지도 않지만 하여간 그런 거 말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읽을 만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컷 봤다 싶은 건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엔 조금 부족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책을 갖다 꽂아놔야 애들도 손이 갈 텐데 그리고 책이 쉬운 책, 어려운 책, 재밌는 책, 진지한 책 막 섞여 있어야 애들이 취향 따라 보는 거잖아요. 또 얇은 책, 두꺼운 책, 그죠? 어떤 분들은 얇은 책만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취향 따라 아이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드는데 알다시피 지금 뭐 이런 큰 덩치를 하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일에 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내셔도 좋아요, 사실은. 책방에 가보시고 아니면 뭐 인터넷 서치해보다 이 책은 우리 애들 읽으면 좋겠다 싶으면 주문을 학교로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누가 기증했다는 걸 좀 해가지고 이제 꽂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다 뭐 살기 힘들지만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준 돈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거 다 사 먹었어요? 아, 진짜 그걸 다 사 먹으면 어떡해요? 학교에 좀 그 책 사줄 돈은 좀 남겨놓고 써야지. 혹시라도 그거 남겨놓은 거 있으면은 그거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좀 책을 이리저리 보내시고 또 뭐 목사님들이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연구직에 계신 분들 중에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본인이 보던 책 중에서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학기를 파행적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 돈을 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사정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도 좀 보태야 되죠. 지금 형편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형편도 모르고 막 또 이러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교육기부금 중에서 문경 캠퍼스 그 체육관을 이제 지으면서 이제 기대했던 그 기부금이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기부금이 들어오면 꼭 문경 캠퍼스만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그 우리 선교회에. 그런데 이제 우선 여기가 급하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있는 거 다 이제 문경 캠퍼스 체육관 하는 데다 우선 이제 다 소위 말해서 밀어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이제 구멍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학교의 정체성에 비해서는 기부금이 꽤 오는 편이에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대개 우리가 학교를 이제 소개를 하면 그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귀족학교. 귀족학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말은 좋은 말인데 약간 비아냥기가 있는 거예요. 야, 거기 그 학교 돈 많은 집 애들 오는데 무슨 후원금이 필요하냐? 이건 거거든요.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마다 설득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키우는데 집안 배경 보고 키우냐? 그러면 집안 배경 좋은 놈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냐? 꼭 집안 배경 나쁜 놈만 데려다가 그렇게 키워야 되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왔으면 더 멋진 아이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키우는 게 학교의 사명이지. 너는 집안 좋으니까 너는 빠지고, 너는 집안 안 좋으니까 너는 커라.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헌신하는 건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이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지. 학생이 어떤 애인가 그걸 따져가지고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그렇네 진짜 하면서 이제 동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좀 먹을 만큼 뭐가 있어야 동참을 하는 건데 최근에 워낙 지금 전부 다 안 좋으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기부금 자체가. 이런 상황이면서 또 지난 학기에 미실행 교육비가 있었으니까 다 돌려드렸잖아요. 오히려. 실제 경상비는 그대로 나가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돌려드려 그게 다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 학기 교내 사업 자체가 거의 뭐 중단됐죠. 그거에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 재정으로 쓰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졌죠. 지난 학기 미실행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여러 가지 캠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10억, 11억 정도가 아예 그 자체가 실행이 안 됐어요. 또 국제교류 활동이 전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교류 활동의 매출 0이에요. 또 가을 학기 신편입생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평소에 한 절반 정도 지금 선발됐습니다. 보통 80명 내지 100명을 선발하는 지금 양 캠퍼스 앞에서 40몇 명, 50명치 안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만큼 주니까 그만큼 교육재정이 또 줄어들게 되잖아요. 또 세종에 우리가 센터 3개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센터가 뭐 어떤 달은 아예 문을 닫았던 적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또 교육재정이 줄어들죠. 이런 걸 다 합해보니까 후원금 줄어든 거, 사업 미실시한 이런 모든 걸 합해보니까 매출이 92억 원이 감소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사업이 안 되니까 지출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미실시로 지출이 안 된 것이 얼마냐 하면 65억 원. 그래서 그 갭이 한 2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메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나 기본운영비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갭이 생기면 이게 다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메꾸었냐면요. 일부 아주 극소수자지만 휴직을 하게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또 시설 미운영에 따른 유지비가 좀 감소됐고 일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사역자들이 세종 쪽에는 들어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예치금 좀 빌려달라. 사채는 아니죠. 사채는 위험하니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예치를 하든지 이렇게 차입을 시켜서 일정 이자를 우리가 계산해주고 해서 이제 빌린 거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외환하고 하나은행 합한 하나은행이 우리의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외환은행이 주거래은행인데 그게 하나은행이랑 합하면서 이제 하나은행이 우리 주거래은행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무슨 이자를 늦게 줬거나 이렇게 은행에 실수한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어쨌든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담보를 준 것도 있고 담보를 안 준 것도 있고 소위 운영 자금으로 해서 꽤 많은 돈을 또 이번에 좀 도와줬어요. 잘 버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임기모 회원들도 도와주고 동문들도 헌금을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사역자들이 막 헌금 운동했잖아요. 이게 총 1억 8,070만 원. 뭐 이걸 총 합해보니까 27억 70만 원이 빌려오거나 모금되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간격을 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참 많거든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런 학교는 사실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실 제일 학교는 좋은 게 그냥 학생들이 충원이 제대로 되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년 봄학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여느 때보다 더 아주 그냥
별나게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셔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만해요. 추천할 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우리 학교 설명회 하러 가면서도 그때 오셨던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때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복귀하면서 들어보시면은 그때 열 몇 군데를 이제 전국 거의 20군데 가까이 전국 이제 우리가 다녔잖아요. 근데 제주도도 갔어요. 근데 그동안 제주도에 한 두 번 정도 학교 설명회를 가면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 아는 분들 몇 분 정도 이렇게 조촐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사전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샬롬 호텔에서 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문경까지 오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4개인가 있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던가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정말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갔는데 와 진짜 정말 우리가 여인숙이면 거기 호텔이더라고요. 네. 정말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보통 아주 뭐 빵빵하다 그러죠. 보통 학벌이 뭐 대단하고 경험도 대단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죠.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비용은 데이스쿨 그러니까 데이타임에 다니는 그 기숙사에 다니지 않아도 3천에서 4천 정도 최소한 내야 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5천, 5,500 이렇게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 결과는 그 학교에 3분의 1 내지 2분의 1밖에 안 내는 우리에 비해서 오히려 그쪽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우리가 지금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성비가 말하자면 상당히 이제 높은 학교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인정 안 하십니까? 가서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는 대단한 학교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잘 돼서 애들 우리가 학교가 정책을 가지고 가둬놓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애들 뭐 반발하고 난리고 여러분도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난리겠죠.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추석 때 아니면 못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둬놓은 김에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하여튼 빡시게 하여튼 시켜가지고 정말 이제 이 학력을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죠? 박수 한번 칩니다.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옛날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학교를 좀 소개해도 괜찮아요. 네. 옛날처럼 뭐 애를 죽도록 패고 이런 것도 없고 네. 몰래 때리고 그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좀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가을 학기 내년 봄학기에 이제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권해도 나중에 이제 봉변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집에 가 소개해줘가지고 이게 봐야 뭐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인기모 운동을 지난 학기에 제대로 못했잖아요. 너무 서운하셨죠? 인기모 기도회를 못 하셔가지고. 진짜 그랬었죠? 네, 이때는 대답이라도 크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태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인기모 모임을 갖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인기모들이 지역적으로 유선 관계망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뭐 밴드를 하든 단톡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 막 서로 격려하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에 응답받은 거, 기도를 권하는 거, 막 이런 걸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은 안 모이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아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임기모에게 필요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현장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자꾸 후원자는 줄어들고 뭐 갑자기 학생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비를 갑자기 확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교육 재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또 뭐 무슨 뭐 이사장이 목사라는데 그 목사가 뭐 사업한다면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그 사람 비난하는 그 사람이 돈 한 푼 못 대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해서 교육 재정을 마련하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우선 돈 안 드는 사업을 몇 가지 해보기로 했어요. 첫째, 반려묘. 반려묘 하니까 무슨 묘가 아니고 여기 묘는 고양이 묘자예요. 반려견은 개잖아요. 반려묘는 고양인데 반려견보다 반려묘가 요새 인기가 있대요. 왜 그러니 반려견은 개는 자꾸 징징거린다네. 그런데 고양이는 징징거리는 게 없대요. 지 알아서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들 이제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강아지 돌볼 틈이 없으니까 이제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실제로 이제 그 통계를 들어가 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 용품을 고급스러운 걸 싸게 공급하는 또 그런 업자들이 저희 학교를 또 지지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은 혹시 고양이 키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너무 반갑네요, 진짜. 아유,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하여튼 그래서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여기 와서 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진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이제 아직 내부적으로는 공개를 했는데 아직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면 이제 핫라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테니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여기다가 소개해드리고 해서 자꾸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필요한 걸 사가시는데, 뭐 삼촌이 이런 사업 안 하는 이상은 뭐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도록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캣피플의 준말 캣펄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 하면서 이제 마스크 사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내의 마스크 제조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은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서양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다가 요즘 와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의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까다로운 그런 그 의료 보조용품의 그 기준을 또 그 심사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의 강점이 뭐예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걸 통과시켜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이 마스크를 온라인 판매하는 거 지금 아마존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이 마스크는 끈도 잘 떨어지고 뭐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산 K가 붙은 KF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뭔가 다르죠. 숨이 벅차고 막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님이나 동생이나 삼촌이 마스크 사업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는 이 마스크 생산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국내 최저 가격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학교가 한번 팔아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돈 1원이 남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기모들이 난리같이 벌떼같이 달라붙으면은 아마 이것도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이것도 공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비가 되면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뭐 딴 건 못하더라도 뭐 책값을 안 보내려면 마스크라도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게 뭐 고양이만 쳐다보고 마스크만 끼고 다니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셀라데오 팬베이스라는 거예요. 셀라데오는 뭐냐면 샐러드의 데오스는 그리그로 헬라어로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샐러드. 그 팬베이스는 또 대체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이제 사육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소만 먹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최소만 10일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예요. 하나님이 주신 샐러드. 이걸 먹으면 10일 만에 바뀌어집니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제 상호 이름인데, 이거를 이제 세종 시에다가 만들기로 했어요. 세종 사는 분들 손 들어봐요. 여러분, 매일마다 점심을 여기서 먹어야 됩니다. 여기 어디다가 이제 하기로 했냐면은 국책연구단지 그 바로 앞에 큰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앞에 있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주인이 또 우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현격하게 좋은 조건으로 빌딩 일부를 쓰게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9월 첫 주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부산 갈 때 반드시 세종 루트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네. 서울 갈 때도 세종 들러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 최고의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국내 사역자들이 한 340명 정도 돼요. 미국에 이제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 말고 그냥 행정관리 이쪽으로 계신 분들이 한 5, 6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분들은 학생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질 수가 없지만, 이렇게 관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그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이렇게 뭐 빠진다고 해서 그게 안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를 짜가지고 홀 서비스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야 뭐 장학금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홀 서비스가 뭐 그렇게 어렵나요? 인사 잘하고 방긋방긋 웃고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흘리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잘 쓸고 잘 닦고 이러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문 앞에는 좀 이쁘게 생긴 사람 세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 샐러드 가게가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서 하여튼 교육 재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 교육이 안전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저런 걸 한대 하고 비난하는 입장에 서시지 말고, 여러분 한 푼 보탤 게 아니라면 비난하시지 말고 마음을 보태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키워나가야 되겠고요. 또 사정과 형편이 좋아져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신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하나님 받으신 교육이 되길 바라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학기는 어차피 추석 연휴 때 못 갈 수도 있고, 또 간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 때 한 번 갔다 오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캠퍼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학교의 학력을, 다른 학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80 몇 %가 학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온라인을 하든지. 이럴 때 우리는 가둬놓고 계속 더 빡시게 할 수 있으니까 교육 격차를 확 벌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기회를 가졌다고. 이게 조금 이기적인가?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오늘 참석 못한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학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